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기술적 분석하기 딱 좋은 날이네. 기술적 분석으로 시장을 전망해 봅니다. 기술적 분석이 좋은 행님 이트렌드 강흥보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늘 바라보면 기분이 좋은 큰형님 포스의 이트렌드 강흥보 센터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유튜브로 모니카님 들어오셨습니다. 오늘도 강 센터장님 뵈러 왔습니다. 1열에 앉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강흥보 센터장께서는 어쨌든 어떤 외모, 풍채 때문에 초반에는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죠. 맞습니다. 저희 풍채 때문에 좀 이런 분위기도 그렇고 조금 근데 계속 듣다 보면 제 목소리도 중독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하고 엄청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남자가 우리 강흥보 센터장 함께 하고 있고요. 저희가 공중파 라디오 사상 최초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으로 여러분 시장을 또 전망해보고 대응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뉴욕 증시 봐야 되고요. 또 국내 증시도 봐야 되고, 오늘은 어쨌든 국내 증시에서 저희가 뭐 종목을 투자하라 마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투자 아이디어죠. 아이디어입니다. 카카오와 삼성전자 어쨌든 이 두 친구, 두 종목이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함께 보는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자, 다우부터 일단 볼까요? 미국 증시는 뭐 소장님과 초반 방송 때는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시장 전체적으로. 그 안 좋은 기억이 있는데 33,600포인트와 33,000 그리고 추석 전후로 해서 33,000 라인은 지킬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이후에 여기서 시장이 바로 붕괴될 확률보다는 다시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정말 시장이 도와줘서 이렇게 좀 올라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는 그 멘트는 또 남아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에 맞습니다. 고스란히 박제돼 있어요. 다우지수는 2021년 9월 3일 고점 근처로 올라섰습니다. 근데 여러분들께서 그 전에는 33,000에서 33,600 저점 자리에서는 기술적으로 우상향 쪽으로 시장이 여기서 붕괴되기보다는 살아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부터는 이제 스탠스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 포인트 구간이 될 수 있는데요. 이건 여러분들이 곡해해서 듣지 마시고 그냥 기술적인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2021년 9월 3일로 과거로 좀 돌아가 보면 그때부터는 8월 초 중순부터 9월 3일까지 계속해서 이 현재 다우지수의 35,457포인트 전후로 해서 계속해서 횡보 장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를 올라서려면 뭔가 긍정적인 모멘텀이라든가 호재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 그런 게 부족하다 보니까 시장이 밀렸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구간을 올라섰어요. 그 구간을 올라섰으면 어떤 재료가 좀 받쳐주는 재료가 여기서 팍 터져야 되는데 그게 최근 들어서 뭐 새로운 게 뭐 올라왔다 그런 얘기 제가 들은 적이 없거든요. 기술적으로만 좀 접근하는 게 맞다. 그래서 악재가 하나도 해결된 건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다우지수는 현 구간에서는 옆으로 횡보, 여기서 고점 대비해서 급하게 하락할 것 같지는 않지만 단기적으로 옆으로 횡보. 그래서 우리가 로우 리턴 하이 리스크일 경우에는 비중을 대폭 줄이는 게 미국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현명한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현재 다우존스 지수가요. 오늘 새벽에 또 올라서 끝났죠. 35,457 거의 35,450 수준이었는데 2021년 8월 16일이었습니다. 35,600대를 한번 찍고 있었고 거기서 횡보를 하다가 더 치고 못 올라가면서 이제 떨어졌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만난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때 무슨 얘기를 해주셨냐. 33,000 밑으로는 깨기는 뭐 어렵다. 워낙 지금 유동성도 풍부하고 그런데 실제로 이제 맞았어요. 그래서 그걸 지키고 지금 올라오기는 올라왔으나 지금 오히려 다시 35,400을 와서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강보 센터장은 여기서 치고 올라가기보다는 오히려 뭐 횡보라든가 네. 그렇죠. 옆으로 갈 수 있는 상황들을 더 네. 가능성을 높게 봤습니다. 맞습니다. 그 이유가 어쨌든 기술적인 이유도 있겠고요. 그렇죠. 또 재료적인 측면도 있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기대 수익이 높아야지만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투자자분들이 무조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네. 기대 수익이 현재는 낮다. 그런 측면에서는 리스크를 안고 현재 포지션을 좀 많이 들고 있기에는 좀 리스크한 자리가 아닌가. 그리고 네. 제가 본 기술적 구간이 여기서 돌파해서 위로 올라가길 개인적으로는 바라고 있지만 예. 올라가도 지금 비중을 좀 축소한 다음에 그 비중으로만 만족해야 되는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나스닥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이어서 나스닥으로 네. 가봅니다. 나스닥 지수는 14,000 구간에서 소장님과 좀 분위기가 좀 안 좋은 구간에서 14,000은 지지해 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네. 제가 보는 기술적 라인은 15,000을 향하는 흐름은 나올 수 있다. 한번 지켜봅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이번 주 월요일 날 15,000포인트를 터치를 하고 네. 오늘 새벽에 15,129. 맞습니다. 이제 안정권으로 접어들었는데 다우지수와 나스닥은 좀 다르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이 지금 그러면 고점 대비해서 단기적으로 빠르게 하락하냐기보다는 네. 종목마다 차별화 장세가 흘러내리면서 어느 정도 종목들이 고점 신호가 나오면 전체적으로 고점 대비해서 쏟아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도 향후 3개월 이내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나스닥 지수에 연계돼 있는 종목들도 이제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아직 위로 올라갈 룸은 전고 구간까지도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네. 다우지수 말씀드린 것처럼 로우 리턴, 하이 리스크 구간일 수 있고 옆으로 기는 구간이 한 며칠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락 쪽으로 본다면 나스닥의 가능성을 더 높게 보는 거네요. 나스닥이 일단은 다우지수보다는 힘이 셉니다. 예. 힘이 세고 워낙 이 금리 쪽이나 테이퍼링 쪽에 민감한 게 나스닥이라서 나스닥이 사실 기술적으로 옆으로 횡보하면서 천천히 올라간 게 아니라 약간 좀 세게 올라갔거든요. 이거는 확실히 누군가가 에너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고점 대에서 부러진다기보다는 좀 횡보하는 패턴을 만들어주고 그다음 한번 오버슈팅하는 척했다가 내려올 가능성의 에너지도 지금 보이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미국 증시를 투자하고 있으니까 막 이렇게 정리하기보다는 네. 천천히 내가 좀 포지션을 좀 정리하면서 좀 리스크를 대비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조언드립니다. 그럼 다우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네. 이제 이쯤에서 소위 말하는 기술적 반등을 끝내고 다시 밑으로 떨어지는 이런 그림은 좀 가능성이 낮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지금 저점 대비해서 올라온 건 외봉이지만 큰 흐름으로 보면은 헤드앤숄더 패턴일 수도 있고 네. 쌍봉일 수도 있고 네. 다중봉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체크하면서 좀 집중해서 시장을 체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정리를 한번 보면요. 네. 나스닥의 최고가가 2021년 9월 7일 네. 15,400이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러고 또 우리가 만났을 때 네. 쭉 미끄러졌었고요. 네. 그때도 14,000은 지킬 것이다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제 언저리에서 다시 이제 지금 반등이 나와서 네. 다시 15,100까지 왔었는데 네. 현재 메인 아이디어는 네. 일은 급락이나 급등보다는 옆으로 맞습니다. 쭉 단기간에 가는 게 1번 아이디어이기는 하지만 네. 우리가 항상 이제 얼터너티브 네. 이 대안도 제시를 하는데 네. 이게 만에 하나 네. 이제 헤드앤숄더라고 하죠. 네. 네. 왼쪽 어깨가 있고요. 네. 뿅 머리가 있는 건데 맞습니다. 머리 꼭대기가 15,400. 네. 네. 그리고 떨어졌다가 지금 다시 오른쪽 어깨를 만들고 네. 떨어지는 과정이라면 네. 네. 그것도 뭐 대안으로서는 주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게 9월 23일 날 고점을 찍었을 때가 오른쪽 어깨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리고 나서 헤드앤숄더 패턴으로 하락이 14,000포인트 근처까지 내려왔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10월 4일을 기점으로 해서 헤드앤숄더 패턴은 조금 이게 큰 그림과 작은 그림을 봤을 때는 큰 그림적인 측면에서는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헤드앤숄더가 아직 유지 중이고요. 네. 작은 그림으로 봤을 때는 헤드앤숄더 작은 패턴이 이미 깨졌다. 진행이 됐다. 예. 됐는데 14,000을 깨고 내려갔으면 더 큰 하락이 있었는데 그걸 지지해줬다. 네. 그러면 다시 새로운 패턴이 만들어지는데 그 패턴은 쌍봉과 다중봉이나 여기 구간에서 다시 큰 그림에서 헤드앤숄더 즉 위로 먹을 것은 짧고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은 크다. 네. 그러나 단기적으로 일봉 파동을 보고 분봉 파동을 보면 현 구간에서 급하게 하락할 가능성보다는
고점에서 자꾸 신호를 주지 않을까. 그래서 현재 미국 증시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제가 조언해 드리는 데랑 상관없고 네네. 단기적인 흐름을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현재 비중이 뭐 70% 이상이시다 그러면 최소 절반 이상 현금 확보를 좀 해 주십사 하는 게 지금 제가 기술적으로 조언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여러분 잘 이해 안 가시겠지만 어차피 주식이라는 게 네. 오르지 못하면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예,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옆으로 긴다는 자체도 네. 차라리 현금을 들고 있자. 맞습니다. 예. 현금도 종목이죠. 현금도 네. 종목이다. 네. 그런데 이제 나스닥에 제가 면면을 앞서도 얘기했고 저희 이제 주린이 쇼의 참가자들도 늘 얘기하는 게 네. 면면이 엄청나잖아요. 그렇죠. 테슬라, 애플, 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네. 엔비디아 이거 뭐 넷플릭스 온갖 대표 기업이 다 몰려 있는 나스닥이다. 네, 네, 맞습니다. 잘 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이런 네.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장기적으로는 맞죠. 네. 저희들이 뭐 예전에 우리 동학 개미 운동을 선두로 이끌으셨던 여러 네. 그 전문가님들이 계셨잖아요. 근데 네. 그 분들께서 하신 얘기는 주식은 사는 게 아니고 살기만 하지 파는 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그러나- 모으는 거다. 그렇죠. 모으는 거다. 네. 근데 맞긴 맞지만 네. 국내 증시에는 그게 잘 안 맞고 미국 증시에는 맞긴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또 유명한 그 경제학과 교수님들도 네. 미국의 부채 위기에 대해서 근데 기술적으로 월봉 체크랑 연봉 체크하면 그분들의 논리가 기술적으로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예. 미국 증시도 지금은 장기 투자보다는 욕심을 좀 내려놓고 좀 중간 정도로 수익을 좀 기대 수익을 좀 낮춰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언 드리고 있는 편입니다. 아무리 액면이 화려할지언정 네. 여러분 이제 저희가 기술적 차트만으로 이제 이야기를 맞습니다. 해드리는 겁니다. 네, 네, 네. 저는 이제 11월 초에 이제 11월 FOMC 회의 있잖아요. 네, 네. 미국 연준에 네. 그때까지 한번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그 예, 현금 챙겨놓고. 구간까지가 뭐 코스피 지수 이제 설명드리겠지만 아마 그때 3,100을 넘어서는 흐름도 조금의 뭐 가능성이 사실 있습니다. 근데 그 3,100 근처까지 가는 기대 때문에 현재 오늘 3,047포인트까지 올라왔고 저점 대비해서는 아주 빠르게 150포인트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네. 여기서는 현실 직시를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네.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연스럽게 코스피 코멘트 예, 드리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국내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코스피 지수 그 소장님과 방송하고 저점 자리가 2,901포인트였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 방송을 통해서 기술적으로는 3,080 구간까지 가는 흐름은 있을 것이다. 네. 그리고 하방으로는 2,700, 800 구간까지도 있을 수 있지만 네이버, 카카오가 바닥권에서 반등을 주면서 시장을 지켜줄 가능성이 있고 네.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도 좀 바닥을 다질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2,700, 800까지는 바로 가진 않고 3,000을 넘어서는 흐름은 있을 수 있을 것 같다 했는데 네. 하고 근데 그게 기술적 반등이다. 맞습니다. 예. 그게 네. 기술적 반등이고 이게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시장의 펀더멘탈이라든가 이 밸류적인 측면에서 시장이 올라가려면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를 순간적으로 이탈하더라도 2,900까지 내려가면서 한 일주일 가까이 바닥에서 이렇게 헤매는 흐름은 기술적으로는 기술적 판단이 틀린다 하더라도 이거는 인정하고 시장의 중장기 추세는 꺾였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다. 네. 즉 기술적 반등 국면에 올라왔을 때 현금 확보를 하는 게 현명한 투자가 될 수 있다가 기술적인 판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정리를 하면은요. 저희가 또 만났던 요 때가 한 3,150, 네. 160 요 때 만나가지고 그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무리 나빠져도 네. 3,000이 깨지면은 안 된다. 네, 맞습니다. 네, 네. 하고 뭐 순간적으로 깼다 하더라도 바로 올라와야지. 네. 이게 이제 밑에서 막 더 뭐 물량도 실리고 이러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깼고요. 맞습니다. 거의 2,900대 초반까지 왔습니다.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 이제 차트를 믿어야 되니까 네. 그렇게 되면 기술적 분석으로 다 봤을 때 그때 네. 했던 얘기를 제가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네. 고스란히 하면 뭐 3,050, 3,060, 70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을지언정 네. 이미 우리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버렸기 네. 때문에 갈 길은 하방인 거다. 이건 이제 네. 기술적 분석으로 얘기를 그렇죠. 하는 거고요. 네. 놀랍게도 2,900대에서 지금 기술적 반등은 나와서 뭐 3,000 장중에 그렇죠? 3,047까지 지금 그렇습니다. 왔고 네. 뭐 앞으로 더 기술적 반등을 했을 수는 있지만 네.
밑으로 간다. 네. 이거죠? 정리하면? 일단 그 참 어렵습니다. 현재 구간이 제가 기술적으로 이제 라디오의 한계를 넘기 위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 텐데 네. 2021년 6월 25일이 3,316포인트로 국내 증시의 고점 자리였습니다. 역사적 대고점. 그렇습니다. 네, 역사적 그 대고점. 6월 25일부터 저점 자리가 2021년 8월 20일까지가 저점이 3,049. 이게 한 마디였어요. 네. 근데 그 마디 기간을 복사를 해서 그대로 박스를 옮기면 네. 오늘이랑 내일이 디데이입니다. 네. 이게 제가 화면을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네네네. 보이는 라디오나 보이는 유튜브, 라디오 네, 보고 네, 계신 네. 분들은 그러면 그 지수가 저점 자리가 지금 제가 라인을 그려놨는데 네. 저점 자리가 3,060포인트였어요. 그리고 나서 반등이 9월 3일까지 3,200포인트 구간을 올라섰고 네. 그 다음에 무너졌고 그리고 오늘까지로 기점으로 보면 이 날짜가 오늘이랑 내일이 변곡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구간 마디가로. 네. 네. 그러면 이 구간에서는 다음 패턴이 벌어져야 돼요. 한 달 반에서 두 달 네. 사이에. 그래서 현 구간에서는 여기서 옆으로 횡보해서 상승 파동으로 휘날레로 3,080, 3,100포인트까지 가든지 네. 아니면 옆으로 횡보해서 여기 구간에서 밑으로 툭툭툭 떨어지는 흐름으로 이제 11월 중후반까지 시장이 좀 더 안 좋아지는. 그리고 네. 제가 화면에는 3,080 밑에 2,750이라고 했는데 네. 현재 그 오늘 장중 고점은 3,043이니까 위로 올라갈 룸은 40포인트, 네. 밑으로 내려갈 룸은 거의 250포인트 정도 되니까 우리가 밑으로 내려갈 자리가 250이 보이고 위로 올라갈 자리가 40포인트밖에 안 보이는데 주식 투자의 비중이 많다. 이거는 틀리는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구간까지 이제 들어서지 않았나.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금 계속해서 이제 강은보 센터장이 보는 기술적 차트 분석으로 여러분께 시장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그때도 말씀드렸었죠. 넘어서지 안 될 선을 넘었다. 네. 건드리지 안 될 곳을 그렇죠. 갔다가 안 돌아온 거예요. 거기서 바로 돌아와도 실은 괜찮은데 네. 거기서 4, 5일을 더 시간을 탕진을 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 큰 틀에서의 하락은 네. 예고된 것이다. 네. 저번 방송인가 소장님께서 약간 아재 개그식으로 해서 약간 줄임말을 많이 쓰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줄임말을 한 2개 정도 했을 때는 재밌다 하는데 3개, 4개, 5개 했을 때는 조금 이건 좀 너무 재미없네라고 네. 바뀌어줄 수 있잖아요. 예. 그 선이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선 넘었네. 그렇죠. 선. 바로 그거죠. 네. 그게 바로 코스피 지수가 3,050의 첫 번째가 있었고 3,000포인트가 있었는데 그 자리를 그냥 툭툭툭 떨어뜨린 거죠. 네. 그러니까 시장의 메인 우리가 시장을 선도하는 미스터 마켓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반등을 줄 수 있지만 좀 중장기로는 더 좀 하락을 시키고 그다음에 바닥 다지하고 손바뀜. 네. 그리고 여기서 소장님도 우려했었던 부분이 바로 신용 물량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14년 전을 기준으로 해서 신용 물량이 2014년 기준으로 제일 많이 손절이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2020년도까지 시장의 수익을 좀 주다가 그대로 다 시장이 다 가져간 게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고 네. 그리고 시장이 예전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수급이 들어오면 시장이 움직이는 모습 상승으로 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는데 점점 예전 패턴으로 외국인 기관이 선도하는 개인 투자자가 아무리 사도 시장이 움직이지 않는 시황을 지배하는 네. 예전 패턴 예전에 그 기술적으로도 논할 수 있는 외국인 기관이 선도하는 시장으로 바뀌었다. 개인이 네. 선도하는 시장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코스피 향후 전망을 좀 이제 정리를 하면은요. 오늘 고가가 장중 고가가 3,047이었으나 네. 어쨌든 시장은 좀 더 위아래로 오버슈팅을 하기 마련이니까 네. 더 가도 3,080 정도로 일단은 기술적 반등을 끝낼 것이고 그러고 네. 나서는 이제 하락으로 방향을 틀 텐데 네. 이번 하락이 좀 만회하나 좀 무섭네요. 그렇죠. 예. 근데 이번 하락이 여기서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막 내일부터 막 내려가는 게 아니고 네. 횡보하는 패턴을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의미 있는 구간들을 또 터치하면서 이건 깨면 안 됐었는데 하고 저희들이 이제 매주마다 나와서 제가 조언을 좀 드릴 수 있는 부분까지는 드리면서 네. 같이 호흡하면서 시장 보시는 그렇습니다. 것도 공부가 되실지 않을까
그러나 네. 목표치는 어쨌든 2,750에서 네. 한 2,780 네. 요 네. 라인을 일단 예상은 하고 있는데요. 네. 이게 메인 아이디어고 네. 얼터너티브도 있는 거예요. 만에 하나 네. 시장이 네. 너무 좋아져서 너무 감사하죠. 3,100을 네. 솟구쳐버린 거예요. 네. 이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새 그림을 그려야죠. 바로 그겁니다. 바로 네. 기준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3,119포인트, 그러니까 3,120까지 올라가는 흐름이 보이면 네. 저의 시황관, 기술적 분석의 시황관이 확 뒤집어져 버립니다. 선 다시 그려야죠. 네, 선을 네. 다시 네. 그리고 패턴을 다시 연구해야 되는. 그러면 3,050 구간에서 비중 청산한 건 너무 아깝잖아요라고 해서 저한테 뭐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악플 달고 네. 다 받아주겠습니다. 네. 받아들일 수 있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우리가 5% 하락했다가 5% 수익으로 돌렸다고 해서 원금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락을 하면 상승이 더 많아야 돼요. 10% 하락하면 한 13% 올라가야지 내 원금이 되는 거거든요. 네, 12%. 그러니까 네,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게 우리 투자할 때 중요하다. 예.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가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그렇습니다.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시장이 2,900 초반 내려왔을 때 소장님께 제가 네이버 카카오가 시장을 받치면서 시장이 2,700~800까지 가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라고 조언을 해드렸는데 네. 카카오는 저점 대비해서 18% 상승을 했고요. 네. 네이버는 저점 대비해서 10% 정도 상승하면서 시장을 받치는 흐름이 일부 나왔습니다. 카카오 보죠. 네. 네. 카카오는 현재 보시면 11만 500원에서 13만 원 정도 올라왔는데 네. 위쪽으로 룸이 13만 5천 원에 일봉상 122평 자리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13만 5천 원까지 끝까지 먹겠다라는 것보다는 저는 저점 대비해서 이 정도 올라왔으면 좀 비중 관리를 하고 그러나 카카오가 위쪽으로 룸이 좀 있어서 네. 좀 더 반등할 자리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60일선이 떨어지는 그 자리까지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렇죠? 121평과 61평 그러니까 네. 그 구간 기술적 라인으로 목표치를 할 수 있지만 여기에서 비중을 다 끌고 가면서 하시기보다는 현재 방송을 듣고 혹시 조언을 만약에 잘 대응하셨다면 네.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정리를 하시면서 올라갈 때마다 더 비중을 더 줄이면서 시장을 체크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조언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2,900까지 갔고 나서 더 다시 시장을 그렇죠. 3,000 넘게까지 끌어올린 역군이 네이버 카카오였었는데 네. 이 친구들도 일단 기술적 분석으로는 네. 역할을 다 했다. 거의 마무리하고 있고 그러나 저점 대비해서 이 정도 상승을 보여줬다는 것은 내려갈 자리를 만들었다는 거기 때문에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꾸준히 경제활동하면서 저점에서 계속 나는 추가 매수해서 길게 볼 거야 하시는 분들은 현재 구간에서 막 비중을 다 정리하기보다는 길게 네. 보시는 전략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조언 드립니다. 삼성전자 봐야죠. 네, 삼성전자가 68,300원 저점 대비해서 71,000원까지 나름의 고군부투 해서 올라와 줬습니다. 그게 또 시장 살린 겁니다. 네, 네. 이렇게 힘을 실어줬는데 네. 아직까지는 배가 고프죠. 삼성전자의 개인 투자자분들의 평균 그 단가를 보면 85,000원에서 9만 원 사이가 가장 많더라고요. 86,000 얼마 네, 뭐 이렇게 나온 것도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네. 뭐 김대리, 김 부장님 다 하다 네. 막 그 정도 가격인데 사실 저는 삼성전자를 현재 저점 68,000보다는 더 밑으로 한 번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서 네. 기술적으로는 내 평균 단가가 아무리 높아도 장기 투자하실 분들은 계속 이어서 뭐 추가 매수하시고 뭐 배당 받겠다라는 마인드로 하시는 건 좋은데 단기적으로 대응하신 분들은 삼성전자가 이제 71,000원을 찍고 현재 구간에서 사실 이게 되게 어려운 구간이라 네. 저는 뭐 아까 소장님도 조언해 주신 것처럼 11월 FOMC 전까지는 삼성전자는 내려온 룸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좀 여기서 좀 버티는 구간으로 그러니까 즉 지수는 3,047포인트 같이 갔다가 밑으로 내려와서 3,080까지 올라갈 때 다른 종목들은 못 올라가더라도 삼성전자가 시장을 좀 지키면서 네. 지수는 그렇다고 해서 많이 전 종목이 전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쭉 올라가면 지수가 3,100까지 확 가겠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조금 숨고르게 하고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좀 시장을 좀 이제 마지막 휘날레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제 기술적 뇌피셜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만에 하나 지금 오늘 했던 거에 우리의 그 얼터너티브 대안이 이제 네. 3,100을 뚫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3,120을 메모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걸 뚫어주려면 삼전이 네.
진짜 3전이 한 7만 5천 원은 가야지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네. 3전이 7만 5,500원을 넘었으면 네. 지수가 그 정도 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 이제는 네. 바통은 네. 3전에게 넘어간다. 네. 그러나 3전이 밀린다면 좀 안타깝지만 하락 쪽의 시나리오는 네. 더 완성도가 커간다. 이렇게 네. 좀 정리를 하고요. 네. 우리 최영수 님이 주식 좀 하고 있는 딸에게 이 코너 알려줬는데 많은 도움되고 있다며 좋아하더라고요. 강흥보 센터장님 감사해요. 그렇습니다. 차트 분석도 필요합니다. 예, 이거 맞습니다. 맹신하면 안 네. 되지만은요. 네. 강다영님 명언이네요. 현금도 종목이다. 유지원님 방송 들으니 대응할 마음의 준비가 되네요. 또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분 좋은 날 이 트렌드 강흥보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